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마침 상담을 좀 하게 돼서 전화로 오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분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체 어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고 너무 많은 직위를 받으니까 시댁도 오시고 또 이제 새로운 다른 조상님도 오시고 여기 나가면 이 영가가 튀어나오고 저기 가면 저 영가가 튀어나오고 막 친할머니가 오셨다가도 막 외할머니가 오시고 친할아버지가 오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또는 정신분열에 걸린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약간의 공황장애도 약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렸다는 거는 제가 그분들을 그 영가분들을 어떻게 해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머릿속에 너무 많은 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혼란들을 하나씩 치워준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이분은 어떤 할머니고 이분은 어떤 할머니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가림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몰라서 가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가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시댁 조상이 있으면 소당은 시댁을 모시고 친가는 육당에 모시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분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주장이고 어떤 분이 몸주이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만의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집이 비어 있다. 집이 비어 있으니까 저 영가, 이 영가, 저 귀신, 이 귀신이 다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몸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면 그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냐? 그 어떠한 말도 믿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걸 믿어라. 본인이 이게 할머니고 이 할머니는 친가 쪽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줄력을 가지고 오셨는지 몇 대인지 그런 거 묻지도 말아라. 처음에는 답은 찾아가는 거고 사람은 알아가듯이 우리의 조상님도 찾아가는 거고 알아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할머니가 그렇게 나와서 내가 사대조 외할머니다라고 말을 뱉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그냥 할머니예요. 그게 내 느낌에 정말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느냐가 첫 번째고 나머지 그 느낌이 들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할머니랑 자꾸 소통을 하고 할머니가 주시는 신호를 느끼고 하다 보면 이 할머니가 불사줄로 오셨는지 대신줄로 오셨는지 창부 대신으로 오셨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삼불재석으로 오셨는지 그냥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알게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분이 왜 이렇게 가림이 안 된 것처럼 머릿속이 이렇게 혼탁했냐. 하도 저 점집 가면 얘기하고 이 점집 가면 얘기하고 저 점집 가면 얘기하고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정리도 안 되고 그것을 주시는 신호를 자기가 뱉어내면서 어떠한 식으로 뭔가를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쌓이고 혼탁해지고 꼬일 대로 꼬여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났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해준 거 그거를 약간 정리를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빛은 항상 여기에 있는데 그게 구름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 구름을 치우면 이 빛은 그대로 있다. 자, 주먹이 여기 있어요. 가리면 주먹이 없죠. 손바닥으로 가리면 그 손바닥을 치우면 주먹은 여기 있죠. 그 손바닥으로 다시 가려. 없죠. 있죠. 없죠. 이거의 반복이에요. 신병은 드러날 때가 있으면 여긴 줄 알았네. 드러날 때가 있으면 조용할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으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곁에 우리 몸 안에서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존재에 대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게 더
켜컵이 쌓여서 이거를 둥글게 이걸 못 보게 막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허주고 귀신이고 잡신이고 다른 여타 무당 선생님들의 말에 내가 현혹이 돼서 내가 이게 헷갈렸던 거란 말이에요. 산에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딱 한 가지죠. 일단 산에 가요. 끝. 산에 가면 된다. 끝. 그러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산에 갔을 때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울, 부채, 그리고 이제 신장칼. 원래 무당업을 하셨다가 태송을 또 하셨다가 다시 이제 실려가지고 이제 또 가야 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젊었을 때 장사하면서 재수굿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굿이라면 넌들머리가 나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상담만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러한 말문을 터뜨리고 그러한 느낌들을 말로 뱉어내기 시작하니까 조상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봐라, 이제야 얘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느껴주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안에 맺혔던 것들이 그냥 말문을 통해서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손에 이제 뭐가 생겨서 고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찢어져서 그 고름을 딱 짜내면 다시 새살이 돋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 아픔과 그러한 조상님들의 분노와 한들이 막 뱉어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게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 답답한 마음이 그냥 쑥 사그라들듯이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그 어떤 말도 믿지 말아라. 제 말도 믿지 말아라. 나의 느낌, 내 신명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면 좋게 그냥 뭐 몇 대 손이고 뭘 가지고 오셨고 뭐가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 거가 확실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고 그냥 갈 거야. 그거면 다예요. 가다 보면 다 알아줘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아주 많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말을 했죠. 여러 가지 할머니가 오셨을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과 연관된 친가부리, 외가부리, 시댁 또 이제 저쪽 또 이게 뭐 그분들 해서 딱 왔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선생님이 내가 이건데도 말을 해주고 알려주는데도 선생님이 이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산불로도 보여주시고 제서로도 보여주시고 창부로도 보여주시고 넋으로도 보여주시고 업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께서 이제 뭔가가 이제 툭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방 선반에다가 이제 작은 단지, 이렇게 아주 작은 단지로 해가지고 항아리로 해서 모시라고. 그럼 그렇게 모시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존재들이 와서 나한테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준 거죠, 저는. 그냥 그게 본인 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정확하게 맞다고 느낍니까? 네, 맞대. 그럼 그거 하라고. 제가 해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전화로. 하시라고. 해보고 어떠한 식으로 피드백이 오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가 않다.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리고 나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만 믿고 갈 거야 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움직여 주신다.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침범을 하지 못하게. 영에 워낙 잘 감기는 체질이다 보니까 산에 가기가 두렵다. 자, 그럼 산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준비를 해야 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가셔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아니면 헷갈려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는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자리를 본인이 정리를 해 주셔라. 이쪽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쪽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어느 선생님이 이건 여기다 모셔야 되고 어느 선생님은 뭐 여기다 모셔야 되고, 그게 필요가 없다. 친가부리에서도 단지 모셔달라고 그러고 외가부리에서도 단지 모셔달라고 하면 그 단지 2개 모셔라.
단 하나는 소당에 놓고 하나는 육당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그게 합의가 되면 그렇게 모시면 된다. 아니다 그러면 둘 다 중당에 놔달라. 그럼 그 중당에다 놓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신당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주방 선반에 항아리 작은 거 하나만 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거기다 그렇게 두면 된다. 일단 해보셔라. 그리고 영에 안 감기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새끼줄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 우리 할머니가 삼신이다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다 그분이 찾으신 거고, 제가 한 거는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이 가려져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살짝 치워준 것밖에 없어요. 살짝 치워주니까 보이죠. 느껴지죠. 그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세요. 라고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핏줄이 아닌 분들한테 이제 잘한 분이 또 상담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느낀 게 많아가지고, 저는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찍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찍을까 했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또 이제 그 점집에 갔을 때의 그런 대응 방향, 그런 것들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그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질문할 거를 하나씩 정리를 하고 물으면 내가 안 까먹고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합리적인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이거는 좀 나랑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지, 그렇게 내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그건 나한테 맞는 얘기지 선생님한테는 맞는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도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그냥 아니라고 느껴시라. 그게 맞는 거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을 하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을 하지 마셔라. 나중에 수용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보완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할머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 당연한 거다. 그거는. 다만 이것이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냐, 아니면 다른 제갓집, 아니면 다른 정말 우리가 떠도는 다른 영가의 존재를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제가 그분한테 힌트를 감기고 다른 영가의 어떠한 것들이 느껴지면 일단은 말로 뱉을 수 있는 거는 말로 뱉으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데 이거라도 좀 받으시고, 편안하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큰 구슬을 해야 된다, 큰 돈을 들여서 뭘 올려야 된다, 이것에 너무 매여 있어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냥 이게 삿가지 둥그런 거 이거 쓰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설법으로 뭐를 전하고 이 영가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영가는 그 설법, 그 경문 하나로 그냥 이제 천도가 됐잖아요. 남아부탑의 간센보살 하나로. 예.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 신령님의 원력이 있잖아요. 우리 신령님이 그리고 원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과 관련된 어떠한 영가들이 나한테 오면 우리 신령님의 원력을 빌려서 이분을 편하지 않은 곳에서 편한 곳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옮길 천자를 써서 길을 옮겨드린다. 이 길에서 이 길로 옮겨드린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도 천도가 맞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그 각자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옮겨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편하지 않는 곳에 계시니까 편한 곳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계시니까 이분을 다시 편한 천국으로 옮겨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은 더 이상 편한 곳에 계시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던 어떠한 한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날아가 버려요. 그 결과로 내가 편해질 수도 있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지 않은 곳에서 편한 곳으로 옮겨들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옛말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귀신 일은 귀신 일로 풀고 사람 일은 사람 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가는 귀신적인 일이니까 그건 우리의 조상님과 신령님의 힘을 빌려서 풀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일은 현실적으로 풀어야죠. 이거 푼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 생기죠. 이걸 해가지고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던 돈이 정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정말 정말 이거야말로 신비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쪽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일을 자꾸 인간 세상에다 자꾸 개입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신비는 신비 자체로 놀아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자꾸 착각하고 계시니까 자꾸 이 신령님을 현실 세계에다가 어떠한 것을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미치긴 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부풀려져 있고 너무 이것으로 답을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살면서 누구나가 이 쌓인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신가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대통령까지도 깃발 꽂아야 돼요. 다 신가물이죠. 다 신기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깃발 꽂아야 될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묻고 살고 어느 정도는 풀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무속은 묻고 풀고가 다예요. 예. 그 묻고 푸는 방법론이 다른 것 뿐인 거죠. 무속의 방법론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푸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풀고 나서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약간 묻고, 너무 많이 묻혔으면 힐링이 필요해 하면서 어디 가고, 그리고 갔다 오면 갔다 온 거는 잠시, 좋았던 건 잠시, 오면 또 현실을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조상님들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딪히는 현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외면하지 않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님들을 대하는 거고 조상님들을 대접해 드리는 거고 조상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치로 인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업이 닦인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러한 업이 유전적으로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결과치로 나는 조금씩 조금씩 편해질 수가 있어요. 결과치예요. 결과가 나와 봐야지 말 수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이제는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다시 혼자만의 작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점을 보실, 정말 이게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고 끄는 거 다 필요 없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다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중에 때가 돼서 모셔드려야 될 것 같으면 해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외가랑 친가랑이 좀 달라요. 외가가 업이 깊어서 어떠한 것을 좀 많이 놀려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분주의 손님들이 많이 와요. 친가 쪽 할머니는 그냥 정말 이 쟁반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어도 다 풀린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알려주시는 거고, 외가 쪽은 뭔가를 좀 놀려드려야 된다는 게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많이 해주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원래 무당분이셨고, 어머니도 무당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집살이 비슷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똑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업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어머니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을 도와주러 오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원망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조금이나마 이게 풀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선생님의 느낌을 믿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느낌을 믿고 나아가라는 마지막 답을 줬단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만 믿고 가시라고. 그것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첨언은 될 수도 있고 조언은 될 수도 있어요. 참고사항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거는 나란 말이에요.
그 선택 안에서는 나의 안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이 계속 나한테 미친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팅입니다. 네, 기운 내시고 이 끝이 이게 영원할 것 같으시겠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실타래는 많이 엉켜 있으면 시간을 길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다 풀려요. 그래서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급하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심만 버리시면 돼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하지만 포기만 하지 마시라고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 순간순간은 내가 납득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최선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핑계가 되면 나중에 이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날 또 다시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한도 안에서 조사님들하고 합의를 보고 어떠한 공룡물을 올리고 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블라블라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